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지만 가끔은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이는 한 가지를 진득하게 못합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한번 꽂히면 절대 안 굽히는 아이도 있죠. 어떤 아이는 숙제 하나에 몇 시간씩 걸리고 어떤 아이는 이기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웁니다.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모습에 속으로 이렇게 되뇌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어떻게 고쳐야 하지? 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정말 이게 고쳐야 할 문제가 맞을까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준을 갖게 됩니다. 산만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빠릿빠릿하고 친구도 적당히 있으며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도 않지만 승부욕이 있습니다.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 아이.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단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이 이 단점을 발견해서 고쳐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죠. 산만하면 집중력을 훈련시키고 고집이 세면 순종을 가르치고 느리면 속도를 붙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양육의 그림입니다. 단점은 깎아내야 할 돌뿌리 같은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산만함이 정말 본질적으로 나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안 맞을 뿐인 걸까요? 같은 특성도 상황이 바뀌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교실에 한 자리에 못 앉아있는 아이는 문제아처럼 보이지만 같은 아이가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뛰어드는 모습으로 자라면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죠. 회의 시간에 계속해서 왜요? 이런 질문을 하는 신입사원은 피곤하게 느껴지지만 그 질문이 회사의 허점을 짚어내면 통찰력 있는 인재가 됩니다. 같은 행동, 다른 이름, 즉 우리가 단점이라 부르는 것 대부분은 그 특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특성을 담아내는 그릇을 아직 못 찾았을 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단점처럼 보이는 특성은 사라져야 할 결함이 아니라 아직 제대로 이름 붙여지지 않은 강점이라는 것이죠. 산만함은 집중력 부족이 아니라 넓은 탐색 욕구일 수 있습니다. 고집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꺾이지 않은 끈기일 수 있죠.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려는 정밀함일 수 있습니다. 승부욕은 예민함이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 강렬한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위치에 비유해 볼게요. 아이들은 스위치가 꺼진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미 켜져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방향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를 뿐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이 스위치를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켜진 그 방향의 스위치가 뭘 밝히고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선을 여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색칠하다 블록 잡고 블록하다 책 펴는 아이는 한 가지를 못 끝낸다고 다그치기보다 여러 영역을 동시에 탐색하는 융합형 인재의 씨앗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고치면 10번, 20번을 반복하는 고집 센 아이.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친구 챙기느라 바쁜 아이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누가 소외됐는지 가장 먼저 알아채는 관계의 감각을 가진 아이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수정 K는 그녀가 쓴 화이어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향성은 고쳐야 할 성격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고 오히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눌 때보다 혼자 조용히 몰두할 때 더 독창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연구였습니다. 방에 틀어박힌 그 시간이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짓는 시간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성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보는 사람의 질문이 바뀌자 완전히 다른 것이 보였다는 거죠. 왜 저것밖에 못하지? 에서
저건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것으로 질문만 바꿨을 뿐인데 똑같은 아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선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특정 단점 하나를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특성을 보든 강점으로 뒤집어 볼 수 있는 시선 자체를 기르는 방법을 오늘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그런데 이 질문을 습관화해 보세요. 아이의 행동에 부정적인 판단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속으로 그런데를 붙여보세요. 산만하다, 산만해.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강점이 될까? 이 질문 하나가 판단을 자동으로 내리던 습관에 잠깐의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틈들에서 아이를 다시 볼 기회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강점 관찰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한 줄 아이의 행동 중에서 걸렸던 것을 적어보고 그 옆에 이게 강점이라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를 함께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숙제를 너무 오래 했다. 이것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힘,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를 볼 때 자동으로 강점의 언어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의 시선이 훈련되는 과정인 거죠. 세 번째는 아이 앞에서 쓰는 단어를 바꿔보세요. 산만하다 대신 탐구적이네. 고집이 너무 센데 대신에 끈기가 있다. 느리다 대신 꼼꼼하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장난 같지만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부르는 그 단어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행동에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자아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보는 나의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 눈이 한번 트이고 나면 이제까지 걱정거리로만 보였던 아이의 여러 모습들이 하나씩 다르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이름 붙여주지 못한 강점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이름을 하나씩 찾아주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쌤이었습니다.